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 명상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반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연구,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연구를 진행 중이시며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스트레스 관리 안에서 스트레스 시대의 임의 의미를 실천하기를 번역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명상의 동향과 함께 액트 매트릭스란 무엇인지, 명상을 직접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연구원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뒤에 와서 여러분들 작업하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만든 워킹 글라이더 계속 작업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예, 오늘 뭔가 내가 그걸 집중을 하면 재미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건 재미있고 어떤 건 재미없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네.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맞아요.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있는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재미있고 즐겁고 좀 풍요롭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 밑에 제목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액트 매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act는 행동하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은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이 영어의 약자예요. 행동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가 있죠. 그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하면 뭔가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지금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더 이거 가지고 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이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제 그럴 때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놀아야 돼요. 그러면 불편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맞아요. 이 1시간 반 동안 선생님이랑 수업이 다 끝나고 내가 지금 이대로 진짜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카이스트의 명상과학 연구소에서 카이스트 내에 있는 교수님, 학생, 외국인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전공은 뭐냐면 이 자연이나 숲에 가면 여러분들 어때요? 꽃도 보고 또 새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런 공원에 가면 어때요? 뭔가 재미있죠. 그런 곳에 갔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라는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번역을 했어요.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의 김안두 소장님과 강원도의 이강욱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을 번역했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2권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 이따 질문해 주시는 이 친구에게 2권 선생님이 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 저도 이 책이 좀 궁금해요 하시는 이분들은 QR코드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은요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반부에서 할 거고요. 여러분들 명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명상하면 어때요?
졸려요. 맞아요. 명상이 눈을 감고 있어요. 졸려요. 근데 명상은 조는 거가 아니고 선생님이 명상이 뭔지 오늘 좀 알려줄게요. 그래서 카이스트 이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명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명상하고 실제 이 명상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명상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직접 명상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뭔가 괴물도 그려져 있고 보물도 있고 사람이 이게 물러나기도 하고 다가가기도 하는 이런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행동하고 이 경험하는데 행동과 경험의 나침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명상 동향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액트 매트릭스라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5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또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 장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선생님 나눠준 종이의 1페이지에 보면 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요? 라고 해서 자신의 이 장점을 3가지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떤 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가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 1분 드릴게요. 선생님은 미소가 아름답다고 해요. 뭐 이런 거? 나는 눈이 아름다워요. 전 노래를 잘해요. 저는 그림을 잘 그려요. 어떤 거든 좋아요. 와, 우리 성한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선생님 초대해도 될까요? 네. 뭐라고 적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피아노를 잘 친다. 친구를 잘 사귄다. 2가지. 2가지 적었어요. 여러분들 다 적었죠? 맞아요. 그 어떤 장점을 가지고 나는 이런 것도 잘해.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예쁘고 또 과학도 잘해. 수학도 잘해. 뭐 이런 어떤 그 느낌으로 매일 살아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있는데 좀 불안해. 학교에서 나랑 친구들이 아무도 안 놀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불편한 생각이 갑자기 올라와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같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왜 갑자기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나중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걱정도 생기고요. 내가 대학교에 갔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이런 어떤 불편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있는데 왜 나는 겁쟁이고 나는 너무 서툴고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갑자기 있는데 지난주 못 풀었던 수학 문제가 생각이 나요. 뭐 이렇지 않나요? 선생님이 이렇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어른이 되면은요, 갑자기 있는데 지난주에 선생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을 무시했었던 어떤 이 친구가 막 생각이 나요. 그럼 막 갑자기 화가 나죠. 그리고 선생님이 노후에 별로 이렇게 돈도 많이 안 벌어놨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일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갑자기 슬퍼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제출해야 하는 이 숙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학생들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삶을 별로 행복하지 않게 한대요.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명상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친구가 명상 해봤는데 졸려요 라고 했어요. 그랬나요? 네.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나요? 명상 해봤는데, 명상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졸렸어요. 맞아요. 졸려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선생님, 명상은 멍하게 멍 때리는 건가요? 오, 선생님, 명상을 하니까 가부좌 이렇게 다리를 포개고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막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서 별로 편하지도 않아요.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명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존 카바진이라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은 80대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됐는데 이분이 1979년도에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겠잖아요.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이 명상을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걸 뭐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곳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차렷 하면 어때요? 차렷 경례 이렇게 하죠. 차렷 할 때 이게 어텐션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소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 거예요. 종소리를 들려줄 건데요. 눈을 감고 내가 이 종소리가 사라졌다 하시면 손을 드시면 돼요. 손을 드시면 돼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와, 엄청 길었죠. 와, 여러분들 방금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다른 생각이 났어요? 아니요. 맞아요. 명상은 지금처럼 하나의 대상에 내가 선생님이 이 소리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라고 어떤 의도를 세웠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이 소리가 언제 끝나나 라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쵸? 이렇게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는 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처럼 선생님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7시에 이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에 여기 안 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호기심도 많고 뭔가 만들고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처럼 느껴졌어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이 대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거 그것도 있지만 명상은 뭘 하는 거냐. 우리의 몸이 있죠. 우리 몸이 있나요? 나의 기분이 있죠. 나의 어떤 기분과 나의 몸과 내 어떤 생각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생각과 이 감정과 나의 어떤 몸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처럼 종소리 들은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것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음을 이렇게 모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었을 때 집중도 잘 되고 좀 행복하대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럼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양손을 모으세요 라고 하면 양손을 모을 거고요. 그리고 손을 한번 펴서 이렇게 느껴보세요 라고 하면 손을 펴서 느껴볼 거예요. 눈을 떠도 좋지만 눈을 감으면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국립중앙과학관에 와서 지금 내가 앉아 있어요. 맞나요? 네. 이제 양손을 한번 모아볼 거예요. 한번 모아보고요. 나는 지금 이 공간에 왜 와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 재미있나? 그리고 졸립지는 않나? 배고프지는 않나?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 어떤 걸 좀 알고 싶은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주의를 모아볼 거예요. 아까 소리에 주의를 모은 것처럼 손바닥에 이렇게 주의를 모았었을 때 손바닥에서 무슨 느낌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좀 따뜻한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차가운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꼬물꼬물한 이런 느낌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 느낌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왜 이런 거 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살짝 펴서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또 한번 느껴보세요. 손바닥에서 차가운 이런 바람이 느껴지는지 또 간질간질한 이런 느낌이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손을 한번 올려볼까요? 천장으로 쭉 올려셔서 반짝반짝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손끝에서는 또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었을 때 손목이 움직였었을 때 좀 시원한 느낌, 또 손이 따뜻해지는 이런 느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을게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댔었을 때,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폈었을 때, 손을 올렸었을 때 어떤 좀 차이를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실 분 친구 있을까요? 어떠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을 때는 이 깍지 사이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났고,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천장을 보고 놨을 때는 뭔가 가만히만 있어도 바람이 스쳐가는 것 같았고, 이렇게 손을 위에서 흔들 때는 손에서 약간 진동도 느껴지고 또 시원한 바람도 오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놀라워요. 선생님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와, 놀라요. 어떻게 이 차이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좋아요. 와,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와,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까 나의 잘하는 장점, 기분 좋은 거, 나는 피아노 잘 치고, 또 친구들을 좋아하고, 아빠가 날 사랑하고, 뭐 이럴 때는 괜찮아요. 이런 것도 주의도 집중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불편한 어떤 생각이나 뭐 시험 공부해야 될 때, 숙제해야 될 때,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목소리도 막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럴 때 이 주의가 산만해지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주의를 모을 수 있나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또 알려줄게요. 네, 와,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이라고 해요.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지금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리끝에서 손끝, 발끝까지 지금 나의 몸을 쭉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얼굴, 목, 어깨, 가슴, 배, 허벅지, 무릎, 장단지, 발목, 발. 주위를 쭉 옮겨봤는데요. 지금 나의 몸이 편안한지 긴장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좋아요. 지금 이 순간 나의 기분은 어떤지, 기분이 혹시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빨강 색깔인지, 주황 색깔인지, 노랑 색깔인지, 지금 기분이 어떤가 이렇게 잠시 멈춰서 지금처럼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 보면 나의 기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이에 3페이지에 갔어요. 3페이지에 쭉 한번 봐볼 거예요. 지금 나의 몸 상태는 어떤지, 나의 몸에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편안한지 한번 표시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기분은 어떤지 색깔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지나갔는지, 그 생각이 기분 좋은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불편한 생각이었는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씩 질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몸의 감각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지금 나의 몸 상태가 1점부터 10점까지다 라고 했을 때 중간 정도 컨디션이에요? 중간 정도 편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몸이 에너지가 넘쳐요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5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나는 5점 이하예요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 표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예,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에너지가 넘치고 부모님들은 예,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몸 상태가 어떤가라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막 졸려요. 졸리는데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졸려도 어떻게 해요? 꾹 참고 공부해요. 아니면 꾹 참고 뭐해요? 게임해요. 그쵸?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밥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몸 상태에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나의 어떤 기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나의 기분은 어떤가? 나의 기분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혹시 색깔로 어떤 색깔인지 어떤 색깔이에요? 초대해도 될까요? 무슨 색깔이에요? 기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기분이 뭐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꼭 어떤 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라고 꼭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른다 그러면 그 기분을 그대로 알아줘도 돼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왜 나한테 질문하지? 이런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그런 생각을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나 내 좀 불편했어 라는 불편한 생각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우는 걸 뭐라고 하냐? 마음 챙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어텐션, 주의를 기울여야 돼.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볼 수가 있대요. 한 번에 하나만 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뭔가 동시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대요. 우리 뇌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선생님이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태도들이 있는데 이런 태도들로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마인드풀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의, 어텐션. 우리가 어텐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내가 원하는 대상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를 여기에 기울였다가 이쪽을 기울였다가 이렇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의를 옮길 수 있어야 된대요. 선택적 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주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주의를 개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주의가 산만하면 여러분들 갑자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게임이 생각나요. 맞아요. 주의가 산만해지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산만하구나라고 알고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좀 지루해요. 선생님 좀 아까 그 비행기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선생님 설명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니까 재미없어요. 이런 생각이 지나갈지도 몰라요.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의는 세상을 향한 어떤 첫 번째 문이고 대부분의 명상에서는 이 주의력 훈련을 해요. 방금처럼. 그래서 주의가 만약에 너무 과잉이다, 그럼 너무 예민해요. 주의가 너무 너무 가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예민하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주의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 행동이 느리고 우울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지금 나의 몸 상태가 어떠나라고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보고 너무 좀 피곤해. 그러면 쉬어줘야 되고 내가 지금 너무 에너지가 넘쳐. 그러면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예.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 주의를 잘 다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피아노 혹시 피아노나 운동 같은 거 자전거 이렇게 타본 적 있어요? 그걸 할 때 맨 처음부터 잘 해지던가요? 아니요. 잘 안 되죠. 처음에 피아노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어요? 그냥 배우서요. 배우고 계속 했어요. 계속 그냥 연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주의력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거. 연습을 하면 우리의 뇌에 이 뇌에 어떤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연결이 굉장히 좋아져서 뇌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뇌가 명료해지고 빨라질 수가 있대요. 마치 잔디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는 거,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몸 상태, 나의 기분이 어떤가 아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좀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질문했더니 스트레스가 많대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만화책이에요. 나중에 꼭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주의가 산만해진다요. 맞나요? 주의가 산만해져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주변에 부모님이 어떤지도 모르고 친구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 질병이 걸리거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랬을 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이런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뭔가 막 나기도 하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슴이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떠나요? 배가 아파요. 저도 배가 아파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선생님은 옛날에 학교 가기 싫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 막 배가 아파가지고 학교 가기 싫으면 시험 공부되면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 어떤 부분이 좀 힘들어지나라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중할 수 없어요. 공부도 못하겠어요. 피곤해요. 갑자기 눈물도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요. 너무 슬퍼요. 잠도 안 와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케이크 먹어야 돼요. 계속 게임하고 싶어요. 계속 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별로 에너지가 없어진대요. 그리고 가만히 지금 여기 있는데 과거를 갑자기 옛날에 실패했었던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에 미래로 가서 이제 이 불안한 걱정과 이 답답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명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몸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이렇게? 네.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걸을 때도 이렇게 걸어요. 너무 이렇게 미래에 가 있어요. 미래.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몸을 뒤로 한번 해보세요. 뒤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 예, 느릿느릿해지죠. 과거에 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가 있대. 불편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있으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이렇게 있었을 때 탁 멈추고 지금 내 몸 상태 어떻지? 너 지금 기분 어떻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하지?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로 올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걸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 좀 더 알려줄게요.
대부분 이 불편한 생각이나 이 감정이 이렇게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러는 걸 뭐라고 하냐? 낚시 이렇게 하면 낚싯바늘 탁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 갈고리에 걸렸다라고 해요. 갑자기 있는데 엄마가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 방 좀 청소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청소하라고 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죠. 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요.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이렇게 갈고리에 딱 걸려요. 딱 걸려요. 근데 이 갈고리에 걸린 걸 알아차리면 우리는 이 갈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힘겨운 생각과 감정의 갈고리에 걸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막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막 도망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꽁꽁 숨겨둬요. 마음속 깊숙이. 그리고 이거 태워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 있으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한 거에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고요. 쭉 먼저 머리끝에서 손끝, 발끝까지 몸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몸에서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편안한 곳에 주의를 기울여 보고요. 그 편안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간다고 이렇게 느껴볼 수 있어요. 편안함이 심장에서 편안함이 있어 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을 쭉 이렇게 보는데 몸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답답함이 있어 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지나가면 여기 어떤 생각이 있어 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름을 붙여주고 이제 다시 이곳으로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이 있었을 때 이름을 붙여주고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미래에 우리 앞에 지금 있는 이 공간, 미래에 있는 우리의 삶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나눠줬었던 이 종이 이게 지금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여기 앞에가 있어요. 왼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왼손으로 잡아보세요. 네. 앞에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여기 앞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이거 한번 없애보세요. 손으로 오른손을 한번 없애볼 수 있을까요? 예, 불편한 생각과 감정 사라져라 라고 한번 없애보세요. 그래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근데 내가 앞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적거려요? 안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리죠. 근데 이 걸리적거렸었을 때 이걸 무릎 위에 한번 놔볼까요? 무릎 위에. 불편한 생각과 감정 여기다 무릎 위에 놓고 그냥 나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생각과 감정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인정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나 아빠는 어때요? 술을 마시기도 해요.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혼자 있어요. 그냥 계속 누워 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실망스러워.
그리고 아무것도 시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나랑 같이 재미있게 놀다가 아빠가 갈고리에 걸렸어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한 소리 들으셨나 봐요. 그 기분이 갑자기 들어서 갈고리에 걸려서 기분이 나빠져요. 지금 여기 있지 못하고. 그런 적 있나요? 갑자기 엄마가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엄마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막 소리를 쳐요. 이상하죠? 이런 걸 갈고리에 걸렸다고 해요. 갑자기 엄마랑 이렇게 있다가 나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시험 5개를 틀린 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죠. 이럴 때 갈고리에 걸렸다고 해요. 갈고리에 걸렸었을 때 대부분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요. 힘들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면 어떤 불편한 생각과 감정에 이 갈고리에 걸리는데 그럴 때 나한테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가치에서 중요한 것에서 물러나는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있고 나의 어떤 기분이나 생각이나 이 느낌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 알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딱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생각보다 좀 느리지 않나요? 느리죠.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막 힘들어해서 나 바보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러지 않고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 마음속에서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지금 경험하고 있나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치에 다가가는 행동이라고 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중요한 거가 있을까요? 나의 가족이 중요한가요? 수학시험 잘 보는 거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는 거가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 어떤 것들은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다른 사람들 잘 돌보고 싶은 이런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많은, 배려하는, 평온한,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중요한 거가 있을까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4페이지에 한번 적어볼까요?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소중한 거가 뭘까? 여기 4페이지 적어보세요. 나는 꿈이 의사가 되는 건가?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건가? 나는 나에게 소중한 거가 아빠인가? 엄마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이 지구인가? 어떤 거든지 좋아요. 좋아요. 선생님이 좀 초대해도 괜찮을까요? 뭐라고 말씀해 줬어요? 가족이랑 친한 친구. 맞아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나에게 중요해요. 근데 그 친한 친구,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갑자기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죠. 근데 진짜 사실로 이렇게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빵이 있는데 다른 친구는 줬는데 나는 안 줬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해요?
나눠달라고 말하세요. 나눠달라고 말해요. 같이 다가가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친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선생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쟤가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나? 라고 기분이 나빠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을 때 어떤 불편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물러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가 이제 액트 매트릭스인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생각과 감정이 나타났었을 때 우리 대부분은 같이 해서 물러나요.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하다면 가치를 향해 다가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있을 때 그냥 수용하세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해. 여기 불편함이 있어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짜증이 있어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그게 영원히 되지 않고 뭔가 변화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를 향해 다가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주의를 기울이면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우리가 주의가 산만하다라고 했어요. 산만했었을 때 뭔가 주의에 기울였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어떤 그라운딩하기 그리고 갈고리에서 벗어나기,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 친절하기, 공간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음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부모님들이랑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기를 바라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불편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하냐? 오감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나의 이 몸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호흡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돌멩이 하나씩 받았나요?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 선물로 줄 거예요. 한번 많은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안내하는 데를 한번 봐보세요. 한번 돌멩이 다 있나요? 네, 돌멩이를 한번 봐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데 돌멩이의 이 무게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마치 내가 외계에서 처음 지구에 와서 이 돌멩이라는 거가 이게 돌멩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손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만져보시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마치 호기심을 가지고 미끌미끌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이제 눈으로 이 색깔이 어떤지 한번 관찰해 볼 수 있을까요? 불빛에 이렇게 비쳤을 때 이 색깔이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문양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이걸 관찰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둬도 이렇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귀에 살짝 갖다 대볼까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왜 돌멩이를 가지고 들어보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이상하다. 이거 시간 낭비인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그냥 아는 거예요. 네, 그럼 왼쪽으로 왼쪽 귓가에 한번 대볼까요? 네, 좋습니다. 향기가 나는지 향기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돌멩이를 다시 봅니다. 아까 처음 봤었을 때하고 이 돌멩이가 지금은 좀 더 친해졌나요? 네. 우리 카이스트 형들도, 카이스트 학생들도 이 돌멩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마치 친구처럼 이 돌멩이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한답니다. 뭐 시험 보러 갈 때도 가지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감으로 뭔가를 막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있을 때 지금 이걸 관찰을 하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응? 없어졌어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해진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을 때는 뭐 이런 걸 관찰할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아니면 차 같은 거 마시잖아요. 오렌지 주스 마실 때 있죠. 오렌지 주스를 마실 때도 이렇게 선생님이 했었던 것처럼 오감으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의가 오감에 집중하게 되면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쑥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건데 지금 선생님이랑 한번 호흡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호흡은 여러분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선생님이 한 2분 정도만 호흡할 수 있도록 안내 한번 해볼게요. 예, 편안하게 숨을 코끝을 통해 숨이 들어오고 코끝을 통해 숨이 나갑니다. 여러분의 속도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코끝을 통해 숨이 들어오고 목,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에서 가슴, 목, 코끝을 통해 숨이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손으로 한번 숨을 느껴볼 수도 있어요. 어디서 가장 잘 느껴지는지, 가슴에서 가장 잘 느껴지는지, 코에서 가장 잘 느껴지는지, 그리고 배에서 가장 잘 느껴지는지, 어디에서 나는 호흡이 가장 잘 느껴지나 호흡을 느껴볼게요. 한 3번만 자신의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이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네, 방금 선생님을 같이 호흡을 한 3번쯤 했는데 어떤 거 경험했는지 나눠줄 친구 있을까요? 호흡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땠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와. 호흡하니까 걱정이 사라졌어요. 와, 놀라워요. 와, 또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까먹을 수도 있어. 응? 기분이 좋아졌어요. 와, 놀라워요.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분 나쁘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답답하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선생님을 같이 연습했었던 오감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금 이 공간으로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면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명상이 어렵고 졸립다고 하는데 선생님 명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선생님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상에 대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카이스트에 뇌인지과학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이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제가 2023년 11월 3일 날 강의를 들었는데 명상을 경험했는데 뇌인지가 어떻게 이 명상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지 좀 알고 싶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명상이 좀 후진국이에요. 대부분 명상은 서구에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개발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 주의를 한 곳에 모으면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MBSR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 우울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근데 정신과 약을 먹는 것보다 마인드풀리스 이 명상을 하면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MBCT라는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커그니티브 테라피라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이렇게 아주 긴 시간 소개를 해야 될 건데 오늘 액트 매트릭스를 소개를 할 건데 액트 매트릭스를 만드신 분은 스티브 헤이즈라는 이 선생님이에요. 이분도 80년도에 이 존 카바친이라는 이 박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액트라는 수용 전염 치료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서구의 이 과학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MBSR, MBCT, 액트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보통 타임지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타임지는 정말 유명한 잡지인데요. 명상이 1973년도부터 이렇게 문제를 너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것부터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알면 너의 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또 몸을 알면 너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몸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요. 2003년도에는 더 사이언스 오브 메디테이션, 명상 과학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14년도에는 마인드풀 혁명이라는 이런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명상을 하면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명상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던 거에서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이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도 알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런 책들을 많이 썼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이런 유명한 책을 쓰신 유발 하랄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하루 2시간씩 명상을 한대요. 아까 호흡 이런 거 하는 거, 호흡 명상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루 2시간씩 명상을 하는데 이 명상을 통해서 집중을 할 수 있었고 평정심을 얻을 수가 있었대요. 꾸준히 명상을 한대요.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어떤 미래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에 꼭 갖춰야 되는 거가 뭐냐? 이 시대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래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불확실한 이 미지의 세계를 내가 포용할 수 있고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누가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서 나를 자꾸 방해하는지,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뭐 이러는 것을 꼭 알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살았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살았었을 때는 뭔가 좀 확실한 게 많이 있었다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시대에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걸 가져야 된대요. 어떤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이런 그 기업에서는 명상을 해요. 심지어 우리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로 명상과학연구소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었지만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토론토 대학이나 아주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런 유명한 대학이 있죠. 이런 유명한 대학에는 이미 명상과학연구소가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국가에서 마인드풀 UK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명상을 한대요. 병원이나 학교 현장 그리고 뭐 교도소 그리고 법조 법 관련되는 곳 의과대학 이런 데서 모든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명상하는 뇌, 우리 연구소의 김한두 소장님과 김은미 연구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감성지능 연구자 데니얼 골만과 리처드 데이비슨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옛날에는 이제 1수준부터 5수준까지 이렇게 명상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명상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했어요. 특별한 어떤 티베트 전통, 동북아시아의 어떤 이 전통에 맞는 이 명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수준에서는 뭐 비틀즈나 뭐 지금 그 애플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서구인들이 동양의 이 아시아의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언어나 문화 정서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에 맞게 본인에 맞는 명상을 했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과학화된 명상 프로그램인 MBSR, MBCT 그리고 MSC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셀프 컴패션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이런 명상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에 근거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4수준에서 5수준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명상 앱, 여러분들만 유튜브에서 명상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수준이 있는데 앞으로는 AI 명상 앱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개인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도 바이오 뇌인지과학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 명상의 기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fMRI라는 이 어떤 그 장치 그리고 뭐 뇌파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5년에 걸친 마음챙김 연구 관련된 논문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2021년도의 논문인데요. 마음챙김에 관련된 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00편씩 나와요. 그리고 심리학이나 정신과, 신경과, 교육학 이런 분야에서 명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한명상의학회라는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명상하는 이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와 이 대한명상의학회와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한 명상 교과서를 개발해서 지금 이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과에 간다 그랬을 때 약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명상 기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 연구를 수행하는 상위 25개 조직들이 있는데 하버드 대학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캐나다의 유명한 토론토 대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명한 대학에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그 명상에 관련해서 마음챙김에 관련해서 논문이 나오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진입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아까 우리가 주의력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으면 우리 행복하다고 그랬죠. 주의력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우리 감정 조절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 조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우울하고 불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외로워요. 고독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마음 챙김을 하면 덜 외롭고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액트 매트릭스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과 같이 했었던 이야기 좀 소개하고 우리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과학기술 대학 중에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 대학에서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는 2018년 3월에 처음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화된 이 프로그램인 명상과학 올스텝에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액트 매트릭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많은 내용도 있지만 이거 좀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뇌인지과학과가 2022년 4월 6일 날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상 관련된 교수님이 2분 작년에 뽑혔고요. 앞으로 한 40명쯤 뽑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뇌와 명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3명씩 장학금을 줘요. 전액 장학금.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 전 세계에서 이 뇌인지과학으로는 1등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뇌와 관련되는 거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고 여기 명상과학 연구소와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굉장히 많은 학과가 있어요. 여기 로봇 그 사족 보행 이 로봇 있는데 선생님도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거 이렇게 봐요. 봤을까요 혹시? 맞아. 여기 있었었죠. 카이스트에 있는 학생들은 진짜 똑똑해요. 정말 똑똑한데 본인들이 똑똑한지를 몰라요. 우울하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경쟁하고 또 고립하고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명상과학 연구소를 세우신 김안두 소장님은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가 심리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회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지금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상황 어떤 맥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액트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이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몰라요.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걸 좀 돕고 싶어서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프로그램,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하트 스마일 트레이닝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김안두 소장님은 옥스퍼드에서 이 찰나설이라는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승려이시기도 하신데 학자세요. 그래서 명상에 관련된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하트 스마일 트레이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카이스트 이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진행이 돼요. 24시간. 그래서 명상에 집중해서 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액트 매트릭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액트 매트릭스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개발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액트 매트릭스로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액트 베이스드 포레스트 힐링 프로그램 해서 버드와칭과 같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 같이 하고요. 또 액트 매트릭스 이 100일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한 21명이 같이 매일 이 작업을 합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까 스티브 헤이즈는 액트 매트릭스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너무 쉽게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뭐냐? 아까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대부분 도망가요. 또는 경험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발표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도하지를 않아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러나는 행동을 하는데 나한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방해하는 것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수용하고 어때요? 나한테 중요한 일에 전념하는 거, 집중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심리 유연성이라고 한대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도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새로운 안경,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봐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경험을 해요. 제가 이렇게 다가갔네요. 그쵸?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뭔가 지금 경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다가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러나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애가 저기 있어요. 그러면 어때? 나도 모르게 물러나지죠. 내가 어떠한 대상에 다가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그 차이를 아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면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는데 외부에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또 고개를 끄덕이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외부 환경이라고 해요. 이거 오감의 환경이에요. 이러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느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한번 봐보세요. 이게 행동선이에요. 그리고 이건 경험선이에요. 행동에는 우리가 다가가기가 있고 물러나기가 있어요. 경험한다는 것은 오감이 있고 외적 경험이 있어요. 오감은 아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 경험은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몸의 감각이에요. 나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여기 강의하러 왔잖아요.
강의하러 왔는데 실은 굉장히 걱정이에요. 아, 너무 지루해하면 어떻게 할까?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 난 왜 이렇게 강의를 못하지? 이런 불편한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요. 이제 그러면 우왕좌왕하겠죠? 아, 이거 다시는 이런 강의 안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겠죠. 선생님이 이런 물러나는 행동을 해요. 물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지고. 근데 정말 이게 선생님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인재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어요. 이걸 선생님이 내가 중요한 게 이거고 중요한 거가 있는데 방해하는 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방해하는 거가 나타났을 때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중요한 걸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는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빈 종이가 있죠. 종이에 다가가기 무엇이 중요한가요? 누가 중요한가요? 종이가 있어요. 한번 적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어요? 1번 선생님이 다가가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누가 중요한가요? 거기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충분해요. 맞아요. 친구와 축하가 중요해요. 근데 방해하는 거가 뭘까요?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이러는 것도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해하는 거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나? 그리고 다가가는 행동은 어떤 거가 있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액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비밀 보장과 무단 녹화 금지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하고요. 밴드를 활용해서 100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진행하면 좋은데 명상하기가 어려우니 같이 하자. 100일 동안 한 거예요.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걸 경험했어요? 라고 하는 디브리핑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22명 중에서 7명이 100일 동안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본에다 그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숫자에 표시하기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설문지 여러 가지를 해서 봤더니 우리가 아까 수용하는 데도 효과적인 결과, 나한테 중요한 거가 무엇인지 아는 거에도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험 회피하는 거가 좀 낮아졌고, 그리고 알아차림, 내가 어떤 거가 더 중요한지 지금 이게 점수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아졌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거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90% 이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날마다 그렸대요. 날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나,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인지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너무 죽어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어린이들이 많대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고 또 어떤 삶에 대한 만족도 없고 특히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용기 내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린 거절당할까 봐 그거 이야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못생겼어? 이런 불편한 생각이 있어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었대요. 근데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서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수학 시험 잘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어때?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면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봐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인지, 또 방해하는 거가 무엇인지, 방해하는 거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은 포유류죠. 포유류는 좀 편안해야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죠. 지금 온숭이가 양손에 바나나를 들고 입에 물고 있어요. 근데 저기 바나나 나무에 바나나가 있어요. 또 그 바나나를 찾으려고 가고 있대요. 이 온숭이는 바나나를 먹는 게 목적일까요? 바나나를 가지는 게 목적일까요? 네,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것들을 잘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고리가 걸렸었을 때 잠시 멈춰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다시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쉽게 얻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 아까 하루에 한 3번씩 호흡해보는 거예요. 조용히. 그리고 나의 기분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감정은 어떤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기술은요, 여러분들 이 책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WHO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이런 책이고요. 이건 마치 근육을 키우기에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 연습하면 좋고요. 오늘 아마도 마음 챙김의 씨앗이 여러분들께 심어졌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1시간 반이나 여러분들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서는 명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 명상을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명상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는 게 나아요? 언제 해보고 싶어요?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맞아요.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하면 되고요. 명상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명상은 24시간 내내 할 수도 있어요. 명상은 지금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지금 답변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명상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책을 좀 선물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어쩌다 여기 오시게 되셨어요? 강의 들으러 왔어요. 선생님도 우연히 명상과학 연구소에 오게 됐어요. 원래는 파크로시라는 웰리스 리조트에서 명상 강의를 했었는데요. 명상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싶었어요. 근데 연구원을 뽑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여기에 온서를 냈어요. 그래서 연봉도 훨씬 더 높았는데 그냥 여기 왔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요. 명상과학 연구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 명상과학 리포트 책을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봐야 돼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가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호흡을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오감에 집중한다거나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줬어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 명상을 하면 나의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했는데요. 명상은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명상을 해도 여러분의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명상을 해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갈구리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명상을 하면 지금은 한 5분 후면 다시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명상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이 책 선물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네, 네,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저 조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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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 방금 조효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릴렉스, 힐링, 치유, 편해지려고 명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명상을 하면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한다고 고통이 없어지거나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끝나고 제가 여기 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